최근 논란이 된 검찰 추진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 내부의 첩보가 큰 화제입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뒤에서는 검찰개혁 비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좀 알아봤습니다. 가장 심각한 얘기는 민정 내부에서 이 입법 예고가 됐을 때 이런 식의 반발과 분노가 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뤄왔는가가 어찌 보면 좀 드러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제가 직접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민정수석이 일본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가 막 굉장히 막 불타올랐잖아요. 그때 민정수석실에다가 한 지시가 그 일부에서 보도된 그 문건 있잖아요. 그 문건 유출한 사람 색출해라. 이런 지시를 일본에서 전화로 급하게 했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런저런 점들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나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메시지 내신 거를 보면 수기해서 당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여라,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께는 이 입법 예보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파장에 대해 제대로 보고가 됐을까?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또 제가 중간중간에 흘러나온 얘기들을 들은 거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은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고, 총리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대통령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그 호도하는 보고를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입장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는 중간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결정 단계에 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게 뒤집혀서 총리도 당황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심각한 심각한데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는 대통령을 팔아서 속이고 대통령께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 지금 이제 그 부분까지 걱정이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민정수석실 자체가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다 그러면 이게 얘기됐고 해결됐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밖에 꼭 그렇게 생각을 못 하겠는 게, 그 자문위원들한 또 거의 따돌렸잖아요. 뒤통수 때린 거 아니에요. 아예 논의도 안 했다 그러고, 거기 지금 뭐 예를 들면 고등공소총을 남겨놓는 일이라거나, 뭐 예.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거나, 무슨 저기 사이버 범죄를 넣어가지고 뭐 저거를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 자문위원들도 너무너무 황당해 하는 일들인데, 그러면은 그럴싸하게 자문위원회라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국민도 속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들을 속인 건 마찬가지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열받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당에다가 그냥 당에서 논의하라라고 네. 하는 건, 아니 대통령이 그전에도 그러면 그 말씀 안 하셨나? 다 의논해서 하라 그러고 문제 없게 하여튼 만전을 기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하라, 이게 수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게 지금 30년입니다. 30년. 지금 저기 저 서보학 교수님 입장 표명하시는 거 나오지만, 저 서보학 교수님이나 한동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인상으로도 그렇지만 되게 신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될 때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그냥 괜히 저러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셔도 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때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계속 회의에 출석을 했고, 필요하면 계속 불러가지고 막 질책도 하고 입장도 정확히 막 이렇게 해가면서 했었거든요. 토론하면서 했었는데. 토론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문위원회는 무슨 직원 하나 앉아가지고 그냥 저분들 얘기하시는 거 뭐 기록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보고하는 정도. 그러면은 그분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함께 토론을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염탐을 한 거지. 자문위원들은 이런 얘기와 이런 생각과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쌩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 분위기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인정 못해, 그냥 이걸로 그냥 그 전날 갖고 와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게 우리 집게는 안무입니다. 이재명 검찰일 때는 안 그러고 윤석열 검찰일 때는 세상에 난동을 부리면서 민주질서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런 검찰의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게 검찰 개혁의 중심이다. 시류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없애자고 한 일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정성호 장관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심정은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인드나 태도가 달라졌다. 네. 내가 다 정리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걱정되는 거죠. 네, 충격입니다. 개혁은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민주진영 지지층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직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서사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지 이 지루한 과정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한 외상 거래라는 겁니다. 빨리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이 외상값 독촉이 비팔칠 거라는 경고입니다. 쾌도남마 어지럽게 얽힌 삼배는 칼로 단숨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손으로 풀겠다고 끙끙대고 있으면 보는 사람은 속 터져 죽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딱 그 꼴입니다. 국민들이 공소전법 몇 조 몇 항 그 디테일한 법리 논쟁에 관심 있을까요? 없습니다. 국민이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찰 힘 뺐어 안 뺐어? 정부가 주도권 쥐고 있어? 끌려다니고 있어? 이 태도와 속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토론하자, 협치하자, 완벽하게 만들자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결국 정권 말기에 힘 빠져서 검찰한테 뒤통수 맞고 이 패턴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자들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들은 뭉치고 우리는 갈라진다.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 잡음 나오는 거 그거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아닙니다. 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기술적 완벽함 그런 건 나중에 챙기십시오. 일단 큰 칼로 쳐내고 격가지가 좀 거칠게 잘렸으면 나중에 다듬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처 안 나게 수술하겠다며 1년, 2년 메스만 들고 벌벌 떨고 있으면 환자는 기다리다 지쳐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민생을 챙기는 척이라도 하려면 검찰 문제는 빨리 끝내야 합니다. 이게 질질 끌리니까 국민들은 쟤들은 맨날 검찰 타령만 하네 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빨리 해치워야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지금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두꺼운 법안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제 됐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정치적 효능감입니다. 제발 우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가슴에 고구마 100개 집어넣지 마시고 단칼에 베어버리는 사이다를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설득할 때가 아니라 돌파할 때입니다. 그것이 어날바가 생각하는 지방선거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날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